Fighting out of the red corner, 23 years old, he stands 183 centimeters tall, official weight 81.2 kilos. This is the pro debut, but here's amateur European champion, amateur Russian champion. Please welcome from St. Petersburg, Russia, Dmitry Bivol. 이번 영상은 비볼 선수가 왜 KO율이 낮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비볼은 데뷔 초기에는 KO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비볼을 좋아하게 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판정까지 가는 경기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ound 1. 데뷔전 1라운드의 비볼의 공격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꾸며봤는데요. 최근의 모습과 이 데뷔전의 모습이 어떤 점이 다른지 눈치채셨을까요? 못 챘다면 최근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최근의 비볼과 데뷔전의 비볼의 차이는 상체를 많이 쓴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리치거리 밖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생활체육 복서들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상체를 숙여서 부족한 거리를 메꾸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 경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은 부족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체가 거의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파워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 빌드업을 조금 많이 하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거리가 부족하면 뒷다리가 뜰 정도로 상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시면 펀치 머신 치는 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파워가 강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체 힘까지 사용을 해서 펀치를 날리는 비볼이 어떤 계기로 그 스타일을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또 할 게 있어가지고. 이 경기는 비볼의 프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렇게 비볼의 장기인 스텝을 살려서 상대를 몰아붙이니까 상대가 버티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렇게 스텝을 길게 뛴다는 것도 파워를 올리는데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볼의 첫 번째 세계 타이틀 도전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예전의 비볼의 펀치력이 강력한 이유가 나옵니다. 예전의 비볼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유의 빠른 스텝으로 공격을 해주는 스타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최근의 경기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카넬로와의 경기에서 보시면 굉장히 좀 붙어서 싸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짧게 생각했을 때 비볼은 스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어서 싸워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스텝 길게 뛰고 상체 많이 사용하면 파워가 올라가고 KO율도 높아진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스텝 좋은 비볼이 이런 스타일을 버리게 된 계기가 된 경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조 스미스와의 경기에서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 스미스의 신체 스펙을 보면 키는 183인데 리치가 193으로 매우 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볼은 멀리 떨어져서 인앤아웃 스텝으로 조 스미스 선수를 공략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스미스 선수가 리치가 긴 것뿐만 아니라
Chant is up here. We're in Verona.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비볼 선수도 뒤로 빠지면서 타격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그거 무시하고 막 들어가니까 스텝의 장기를 살릴 수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 스미스 선수는 팔이 길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비볼 생각에는 이 거리가 좀 충분히 벌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스미스 선수의 팔은 닿았지만 비볼의 카운터는 살짝 모자라게 됐습니다. Sergio, they feel 그러니까 조 스미스는 이렇게 팔만 뻗어도 닿을 거리를 비볼 선수는 스텝을 뛰어서 리치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볼 선수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all the jab again by Bivol. 그러니까 같은 거리라도 비볼 선수는 스텝을 뛰어야 되지만 스미스 선수는 팔만 뻗으면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스미스 선수가 스텝까지 뛰어버리면 비볼 선수가 공격 루트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Finding his range. 그러니까 스미스 선수가 이렇게 잽잽으로 들어가면 비볼 선수가 딱히 할 게 없어집니다. 팔 길고 공격적인 스미스 선수가 잽잽 이후에 Right hand. 이런 식으로 뒷손으로 풍차를 돌려버리면 비볼 선수는 뒤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카운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스미스 선수 팔 길이를 보면 거의 뭐 진짜 한국 큐대 길이만큼 길어 보입니다. Sergio, if you're 이 두 선수의 공방전을 보시면 비볼이 잘해주고는 있지만 무언가 모르게 길이가 약간은 모자르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priority is to win. 비볼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4라운드 때부터는 약간은 붙어서 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스미스 선수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정말 비볼 선수에게는 드문 장면이죠. 이 풍차 돌리기에 한 대 맞고 다리가 풀려서 호랑나비 춤을 추고 있습니다. Look, Joe Smith told us anything I punch, I 그러니까 비볼의 스텝의 특기를 살린 인앤아웃 복싱은 방어와 공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궁극적인 방법이라 생각할 수가 있지만 팔이 길고 공격적인 선수 입장에서는 비볼이 벌려놓은 거리가 최적의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As I mentioned, Bivol. 이 장면 비볼 커리어상 가장 위험했던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비볼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안전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 스미스의 풍차 돌리기에 제대로 된 대응 한번 못 해보고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물론 종이 쳤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감을 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신중한 선수가 이런 거에 당했다는 것 자체가 비볼 선수가 스미스 선수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good shot there. That might have hurt Bivol right there. 정리를 하자면 먼 거리에서 들어오는 긴 스텝과 상체까지 움직이면서 뻗는 주먹은 파워를 올리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거리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거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이후 비볼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WBA light heavyweight. Here we go. 비볼의 상대는 질베르토 주르도 라미레즈라는 선수인데 주르도가 왼손잡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선수 신체 스펙을 살펴보면 키가 189cm에 리치는 191cm입니다. 방금 봤던 조 스미스 선수보다 리치는 2cm 짧지만 키가 훨씬 크고 사우스포라는 점에서 비볼 입장에서 길이에 대한 부담은 라미레즈 선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볼 선수가 서 있는 위치를 보시면 상당히 발을 붙여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 is absolutely 일단 가장 크게 바뀐 점이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거리를 공격거리라고 착각을 시킨 다음에 huge. 다리는 고정시켜 놓고 뒷다리만 살짝 뒤로 옮겨서 방어를 해줍니다. 비볼이 이런 전략을 생각해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Joe Smith backed him up pretty. 상대방은 화살표 끝에 타겟을 놓고 공격을 들어갈 때 뒷다리만 살짝 빼주면서 상대방의 목표 거리보다 조금 오버해서 1cm 거리 밖으로 나간 이후에 Early on, but by the 이렇게 앞발은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second round, Demetrius
Dimitri Bivol 비볼이 리치 거리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Pass, I mean, that's a solid right hand that he throws is single.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는 상대방이 크게 휘두를 수도 없고, 그리고 비볼은 거리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라미레즈 입장에서는 살짝 뒤쪽으로 빠지는 비볼이 승질 나가지고 거칠게 들어온다면 But I still think that Ramirez kind of. 리치의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But I still think that Ramirez. 원래부터 스텝이 좋아서 인앤아웃을 잘하던 비볼이 스텝을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라 밀리미터 단위로 뛰어버리니까 아무래도 파워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큰 공격에 변수를 없앴다는 점에서 비볼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라미레즈가 딱 들어온 만큼 뒤쪽으로 빠지고 언제나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게 뒷다리를 계속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이죠. Mexican. 그리고 공격하러 들어갈 때도 미세하지만 스텝을 살려서 인앤아웃으로 이득만 보고 있습니다. So the Mexican. 비볼이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요 몇 년 사이에 KO율이 굉장히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뭐 총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가까이에서 싸우기 때문에 파워가 떨어졌다는 점이고, 그리고 공격을 하면서도 항상 뒤쪽으로 빠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Guys ain't wasting no time. This is look. 이 KO율 90%에 육박하는 버질 오티즈를 보면 끊임없이 전진을 하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해주지만 And hurt both of. Whoa. to the top with a right hand of his own. See, 전진하는 만큼 상대방의 카운터에 대한 위험도 높아집니다. Left hook. Zerto very much in this fight as we get that third. 아무튼 이런 비볼의 전략의 변화는 KO율이 떨어졌지만 KO율 100%를 자랑하던 베테르비에프를 만나서도 판정까지 끌고 간 것을 보면 리스크를 줄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면 Gilberto Ramirez. 강종선 선수를 잠깐만 얘기를 하고 이제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Alvin.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강종선 선수가 스텝이 너무 깁니다. Also the stiff left jab coming. 방금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거리에서 공격이 시작이 되거든요. Also 이렇게 멀리서 들어오니까 첫 번째 잽은 미스가 나고 the stiff. 멀리서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드를 철저하게 올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긴 스텝을 뛰다 보니까 상체가 앞으로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앞손 바디샷의 궤적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것 또한 여유롭게 막는 모습입니다. Jab coming. 일본 선수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잽을 내는데요. Coming forward. 이렇게 가까이에서 나오니까 우리 강종선 선수가 약간 반응을 못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강종선 선수의 잽은 이렇게 먼 거리에서 스텝 뛰고 들어오니까 Jab has been money 일본 선수의 가드에 막히는 모습입니다. for a 제가 이 경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은 매우 많지만 일단 이번 주 일요일이죠. 비볼과 베테르비에프 재대결 이후에 이 경기를 뭘 분석을 할지 말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and of big right hand coming from